이게 먹힌다고? 이게 족적 먹힌다고? 아직까지도 그걸 좀 믿기지가 않는 성적이죠. 말만 들어도 하품 나요. 싫어요. 네, 서울대 각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24 구독자 여러분.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작가 원수연입니다. 오늘은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면서 읽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보아요. 워낙 다양한 곳에서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GV MC나 아니면 게스트 역으로도 불러주시고 북토크 사회자로도 하고 있고 뭐 유튜브 채널에서 불러주시면 또 나가고 연극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단행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공연 꾸준히 하고 있죠. 다양한 곳에서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굉장히 의심하면서 가요. 나를 왜 부르는 거지? 의심하면서 가고 근데 막상 가서 해보면은 열의 9은 참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커리어를 막 쌓아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일이랑 나의 궁합을 막 맞춰나가고 있어요. 아, 난 이런 성격 일이 좀 어렵구나. 이건 나한테 잘 맞는구나. 이런 호흡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맞춰나가고 있고 최대한 그 퀄리티가 균질하게끔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주는 도파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이제 궁지에 몰아놓고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막 우왕좌왕 허덕이다가 결국은 또 하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서 또 이게 빠져나왔을 때 그 깨어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주는 도파민에 빠져서 지내고 있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회에서 널리 유통됐을 때 정말 이렇게 문제적인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이제 급진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사회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책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흔히 이제 불운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노다지다. 저는 항상 인생이 대체로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항상 저를 깜짝 놀래켜주길 기다려요, 항상.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숨겨져 있는 곳이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추천사를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 추천사를 따라 읽다 보면 추천사에 대한 안목이 생겨요. 이 선생님은 이 작가에 대한 혹은 이 분야에 대한 응원하는 마음이 조금 있으시니까 좀 이렇게 쓰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추천사의 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추천의 농도 같은 거를 약간 가늠을 해서 읽는 거죠. 19호실로 가다, 도리스 레싱, 그 추천사 라인업이 정희진 작가님, 이다혜 작가님, 최은영 작가님 이렇게 라인업이 돼버리면 이거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안 넘어가면 돌부처죠, 돌부처. 지성적인데 근데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저는 그런 화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옹호하는 일이 나한테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내가 해버리게 되는 19호실로 가다를 보면서 그런 인물들 되게 많이 나와서 일단 좋아하고,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인생의 어떤 부분이 19호실로 가다에 나오거든요.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걸 무서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서워하는 거는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냥 괜찮은 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상태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영화 벌새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엄청 싸우는, 집안이 파탄난 어떤 하루가 있는데 그 다음날 너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런 게 저한테 상처예요. 그냥저냥 우리가 살아가 버리는 거? 이게 너무 저한테는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통속성, 그 통속성의 시시하고 지긋지긋한 부분들을 되게 집요하게 다루는 단편들이 많습니다. 이북으로 읽으시는지 종이책을? 전자책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책도 결국은 이제 부동산 문제죠, 사실은. 더구나 제가 이제 이사를 좀 자주 다녀왔어가지고 짐을 최소화하는 게 몸에 뱄어요. 전자책을 우선으로 삽니다. 근데 전자책 구할 수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제가 전자책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검색이 되잖아요. 단어 검색. 맞아요. 검색할 때도 편리하고 하이라이트도 이렇게 막 치니까 이제 밑줄로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석연찮을 때도 많고 지저분해지고 하는데, 지저분해져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래도 더 보기 좋게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전자책을 더 선호하죠. 네. 약간 제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거의 교재 삼아 읽는 책이 있어요. 청소부 매뉴얼이.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밑줄을 많이 쳤습니다. 옆에 뭐 귀퉁이 접고 이런 것도 하죠. 네네. 유유라는 메모만. 네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찾았어요. 진짜 이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네.
루시아 벌린의 내 인생은 열린 책이라는 단편집이 또 있어요. 추천사를 박찬욱 감독님이 쓰셨어요. 루시아 벌린처럼 문장으로 생생하게 묘사할 능력만 있다면 누가 여러 사람 모으고 돈 많이 들여서 영화를 찍겠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박찬욱 감독님 좋아하니까 아니 당신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변명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상창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작가가 누구길래 이러면서 약간 뾰루퉁해가지고 읽었는데 근데 정말 읽고서 아 압도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 책을 전체를 제독한다기보다 청소 매뉴얼에 있었던 바로 그 단편. 그래서 그 단편을 위주로 한 편 한 편을 제독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책은 그냥 이 전체를 한 3번을 읽었던 것 같고 애니프라는 작가의 브로크백 마운튼 그게 원래 원작 그 소설이 있어요. 제가 영화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소설도 너무 좋고 브로크백 마운튼이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브로크백 마운튼이라는 그 표제작이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사실 그 브로크백 마운튼 단편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편은 가죽 벗긴 소라는 단편이 있어요. 제가 읽은 소설 중에 그 소설이 가장 마초적이에요. 흙이 씹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그 팍팍한 그 황야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 소설 되게 좋아합니다. 서울대 권장도서 백선 이런 것도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서울대 권장도서 백선에 뭐가 있으려나요? 막 하품 나와요. 말만 들어도 하품 나요. 싫어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인문학과였다 보니까 강의에 주어지는 읽기 자료와 그 책만 읽어도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선정도서는 뭐 들춰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100년 동안의 고독이 있네요. 잘못됐네 이 리스트가. 예. 제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서울대 각성하세요. 이것도 앞에 나가게 생겼네 이거. 서울대 각성하세요 나가게 생겼네. 저는 저 중에서 한 권을 제대로 읽는 친구가 더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도 갖고 해석도 갖고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책에서 뻗어나와서 또 다른 책을 또 읽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독서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작가 딱 생각나는 사람. 저는 명불허전 정희진 작가님. 전작주의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한 작가의 책을 쭉 읽는 거? 그렇게 하는 작가님이 정희진 작가님. 정희진 작가님이 정희진의 공부라는 팟캐스트도 운영을 하시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리뷰도 해주세요. 정말 좋아요. 제 책도 추천서 써주셨잖아요. 이거 저한테는 지금 저 가보거든요. 가보. 아직까지도 그걸 좀 믿기지가 않는 성적이죠.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책 생각나는 책. 제가 박안서 작가님의 옥상이 민들레꽃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었었는데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인데 되게 울적했었거든요. 9살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중으로 더 슬프고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옥상이 민들레꽃을 보면은 주인공 소녀가 울적해하죠. 그리고 어른들한테 굉장히 실망하고 인생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어떤 빛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기 어려워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뭔가 되게 위안을 받았었어요. 이런 어린이가 그려진 어떤 작품이 있다라는. 근데 저한테는 그 작품이 민들레꽃이었어요. 말하는 일을 해야겠다 했을 때 부담이나 고민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말할 때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말해가지고 스탠드업 코미디도 사실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은 솔직히 없었고 결정적인 차이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쓰기는 쓴 다음에 편집 과정을 거쳐서 출간되고 독자가 읽고 이렇게 반응을 확인하기까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코미디는 무대에서 바로 관객의 표정이 보이고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반응이 좀 즉각적이다? 그런 차이는 있죠.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왔을 때 이럴 때 조금 초조하거나 아니면은 매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약간 익숙도 해요, 이제는. 번번이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설계한 그 스크립트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때 더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먹힌다고, 이게 족족 먹힌다고? 이게 더 당황스럽죠. 대본 작업에서 가장 신경 쓰시는 점이 있다면? 저는 최대한 짧게, 말이 늘어지지 않게, 불필요한 표현이 없게. 소설 쓸 때도 그렇고
들어가고 다른 글 쓸 때도 들어가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탠드업 코미디 더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쇼는 밀도 높게 웃기는 거, 그 다음에 웃음 데시벨이 아주 클 것. 지금 단계에서, 제 단계에서는 그게 최고의 쇼예요. 사람들을 촘촘하게 웃기고 크게 웃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립트에서 펀치라인이 촘촘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셋업, 앞에 깔리는 전제가 짧아야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작업을 합니다. 그게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사고방식에는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엠마뉘엘 까레르의 왕국을 보면은 자연인 예술을 다루는 그런 소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연인 예술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칙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성스러움의 그 덮개를 이렇게 벗겨낸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태도 같은 게 아마 농담을 짜는데 영향을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쇼를 보면서 어떤 농담을 보면서 어떤 책이 떠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스러운 동물 성애자라는 책이랄지 아니면 사이보그가 되다, 뚱뚱한 예수 뭐 이런 책들이 떠오를 때가 있죠. 의외로 진짜 되바라지고 발칙한 얘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책에. 읽으면서 이 책 재밌네? 이 책 좀 치네? 라고 느꼈던 책이 있나요? 웃긴 걸로요? 가조이식으로의 녹턴을 굉장히 제가 한 20대 초반에 깔깔대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 재밌었습니다. 가조이식으로가 노벨문학상 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진지하게 대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친해진 기분이에요. 인생이란 결코 눈부시지 않지만 너무 어둡지도 않아. 제가 또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5편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 한 편은 거의 사실상 그냥 시트콤이에요. 그냥 생 시트콤이에요. 앙상블 코미디라고 하죠. 여러 인물이 아웅다웅 하면서 펼쳐진 우당탕탕. 현실 웃음이 터지는 경우는 책 읽다가 흔치 않잖아요. 한 꼭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죠. 그 친구 집에 초대된 사람. 맞아요. 읽었어요? 그쵸? 그거 진짜 웃기죠. 가조의식으로 책을 저는데 나를 떠나지 마. 저도 그 책 읽었어요. 진지하신 분. 예. 그쵸. 그거 진짜 웃기죠. 이 티키타카가 기가 막힙니다. 예.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는 엄청 실용적인 이유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사연 보내기. 엄마 아빠한테 뭐 선물하고 싶은데 용돈을 뭐 딱히 모아놓은 게 없고 라디오 사연 같은 거 보내면은 기특 점수가 있어요. 이 친구 참 기특하네 이렇게 점수가 있어가지고 웨딩 촬영권 막 꽃바구니 이런 거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채널예스에서 작가의 작업실에도 맞아요. 뭐 그때와 같거나 달라진 환경이 있는지 궁금해요. 2층에 사는데 1층이 갈비집이다. 그래서 완전 존 오브 인터레스트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갈비집이 지금 만두집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바퀴벌레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반려홍제청 그죠? 또 다시 달리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똑같이 그냥 책상 이런 거 하나 두고서 노트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죠. 접이식 탁자가 버터색으로 새로 장만했어요.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 변화요? 이제 원룸 좀 큰 원룸 가고 싶어요. 진짜 저도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좁아가지고. 식당 앞에 펀칭머신이 생겼어요. 대학생들이 그 펀칭머신을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는데 진짜 시끄러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좀. 에리고 감독님이랑 안담 작가랑 셋이서 매주 회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 그걸 올리는 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토니상 타자. 저는 항상 목표를 항상 그렇게 거창하게 잡거든요. 일단 한국에서 하고 하지만 토니상을 목표로.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맞아. 2주 동안 코미디 유학. 저는 진짜 계속 모색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국을 떠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모색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미국에서 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오픈마이크를 열심히 해야죠. 농담을 준비를 하려면. 거기는 이제 규모가 달라요. 이 말은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픈마이크를 하루에 막 3번, 4번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일주일에 다 합치면 한 4개 있을걸요? 오픈마이크가? 2주 머물면서 오픈마이크 한 10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고 백인 어린 남자애들만 있을 때가 있고 근데 이거에 따라서 다 먹힌 농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재밌었어요. 저는 일이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 하는 일과 다른 사람과 하는 일. 그냥 딱 이렇게 나뉘거든요. 다른 사람과 할 때는 최대한 내 맡은 바를 다 할 것. 그 다음에 시간 약속 잘 지킬 것, 기분 따라 하지 말 것. 이런 걸 원칙으로 삼고 혼자서 작업할 때는
짜증을 있는 대로 다 내면서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제 작업물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스탠드업 코미디는 착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대에서 짜증을 낼 대로 다 내잖아요. 그것도 재밌어요. 빌버 이런 코미디언들 보면은 막 화를 1시간 내내 내요, 진짜. 그 온갖 것에 불평불만 투정 부리고 하는데 그게 참 재밌단 말이죠. 꼭 소설 아니라 그냥 글을 쓸 때도 내가 어떤 사안에 짜증이 났다, 신경 쓰인다, 내 신경 긁는다는 게 있으면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야지 저는 굉장히 진솔한 글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성질 다 부리는데 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 원고는 있어요. 대대적인 퇴고를 하고 있죠. 박혜진 편집자님이랑 두 번째 책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말에 또 장편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같이 해볼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가 그냥 뭐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에 도전해보고 싶은 시기? 제 인생의 과제이자 약간 목표이기도 한데 탁상 공론과 반지성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 그게 제 인생의 좀 과제인 것 같아요. 되게 필요한 영역이죠. 하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내가 익혀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삶과 안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또 목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3분을 추첨을 통해서 제 친필 사인이 담긴 꽤 낙천적인 아이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영상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예스24 구독자 여러분, 예스24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셨어요? 제가 방금 여쭤봤는데 Your Every Story래요. My Every Story가 잘 전달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8월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언제부터요? 8월 여름 완전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여름 독서의 계절이죠. 수박 이렇게 먹으면서 책 읽고 너무 좋잖아요. 이 계절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